네, 안녕하세요. 현상TV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답변 방송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또 지방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인해서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달리 이제 최근에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진행되는 방법을 또 어떻게 보상이 나오고 시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또 쌓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던 그 내용하고 본인이 직접 그 토지 대상에 보상 대상자가 된다면은 그 판단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들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막상 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문의들을 하시고 또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행정관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국가로부터 내 토지가 내 재산이 이제 수용이 돼서 그러한 공문을 받게 되면은 사례는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거를 꼭 집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본 바로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의 협의 단계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원만하게 이제 해결되고 되지만은 그러다가 기본적인 골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흥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신 공인중개사님이 또 이제 그 주변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 시흥 그쪽도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토지 보상의 과정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개업소를 직접 운영하신 공인중개사님이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잘 하고 계시리라고 이제 믿고 있지만은 어제 질문하신 내용들은 이제 아무래도 토지 보상의 시기가 돌아오다 보면은 시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공문을 받게 되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실시계획인가의 과정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이제부터 사업인정고시가 발생이 되고 실시계획인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현황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과 그 다음에 각종 권리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서 보상의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지상물 조사라든지 현지 조사가 현장에 가서 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보상계획 공고 열람을 하게 되죠. 자, 이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진행될 때 토지 주인들이 뭉친 보상협의회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 이제 구성원들은 이때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시행사, 행정관청, 그 다음에 토지의 그 구성원들이 보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토지주가 되겠죠.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감정평가사를 세 사람 또는 세 업체를 선임해서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감정평가사 선임에 따른 비용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것은 다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은 이제 실지계인가라든지 감정평가에 선임을 하는 것은 다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니까 또 전문가의 이제 변호사라든지 토지 전문 행정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문을 받아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이제 물어보신 거는 주변에 오신 이제 지인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게, 자,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면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택지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사업지 큰 사업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다시 재분양하는 택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주자 택지라든지 협의자 택지, 그 다음에 생활대책 용지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대토용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언제 신청을 하거나 언제부터 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공사하고 협의입니다. 협의.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토지를 다시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인 것은 수용 재결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다 토지가 수용돼서 구획이 정리가 된 다음부터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주자라든지 협의자라든지 그 생활대책용지와 대토용지의 대상들을 대상으로 수의계획과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주자, 협의자, 생활대책용지는 수의계획이고요. 대토용지는 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칙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온 바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을 빨리 하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협의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실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받고 내가 그러한 가치가 있는 토지를 다시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미리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잘 캐치해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을 받다 보면은 내 땅과 건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권리나 영어권에 대해서 또 최근에는 그 물의 권리도 있죠. 그런 권리들을 보상받는 것은 이제 보상받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보상 용지가 되고 나머지 남는 그게 이제 잔여지라고 그랬죠. 이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언제 신청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몇몇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잔여지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협의 재결이 안 돼서 수용 재결이 진행이 되고 끝나야 또는 수용 재결이 진행이 돼야 이런 잔여지에 대한 것들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강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사업을 구성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영농지가 내 사업지가 기타 내 권리가 문제가 됐고 더 차후 추가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매수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계약 단계가 아닌 수용 재결의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사업이 완료돼서 1년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조금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실무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잔여지 매수 청구를 시공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나중에 그것이 수용 재결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안 된다면은 이의 재결 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그 부분도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시설 및 영업권 권리 또는 이주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권리에 대응도 하는 게 좋겠죠. 자, 토지 보상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책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기간 사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인데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부분에 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을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진행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보상 단가를 높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보상을 빨리 받고 그 보상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토지를 협의해서 수의 계약을 받든지 또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주자, 협의자, 생활대책용지나 토용지에서는 조건들이 다 있죠. 기존에 사업인정고시 1년 전부터 거기에 거주와 건축물을 소유했거나 일정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또는 그런 분들이 협의 대상의 수의 계약이라든지 입찰의 대상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토지는 일반 공공용이 되는 입찰 분양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이 요 수의 계약에 들어가는 토지들은 원가 플러스 적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붙기 때문에 내가 수의 계약을 해서 분양을 받고 나중에 직접 거기서 건축물이라든지 근생 지역에 또 들어가니까요. 집을 짓지 않더라도 토지를 1회 정도
수의계약 같은 이수자 협의 택지 같은 경우는 1회 정도 전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 보상 단계에 있어서 그러한 택지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시기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요청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덤으로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